이루원, 유일로보틱스, HLB제약, 유신, 에코플라스틱 이렇게 5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주먹입니다. 금일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장 마감됐고요. 녹화 시간은 오후 8시 40분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을 잘 뻗어냈습니다. 지수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 이상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4% 이상 올랐고, 삼성 SDI 5%, SK하이닉스 4점 후반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주도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지수가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외인 기관 매수세가 양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충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는 글로벌 증시가 아무래도 추석 연휴 동안에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좀 보상 심리로 지수 흐름이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 남아있는 저항대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있어요. 당장 오늘로만 봐도 21선 위로 안착을 한 번에 해줄까 기대 아닌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저항을 어쨌든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당장 단기적으로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렇게 추가 흐름이 나와줄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 흐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잘 나오면서 의외로 이제 코스닥에서 자리 만들던 종목들에서는 그렇게 수익기회를 많이 줬다라고 볼 수는 없는 장이었어요. 생각보다 좀 갈만한 이슈에 놓여 있는 종목에서 의외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윗꼬리를 많이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제 이 한 섹터의 주도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로 계속 수급이 옮겨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도 난이도가 마냥 쉽다라고 볼 수는 없었던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종목들은 유의미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는 제가 이렇게 HLB 제약부터 유일로보틱스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분 봉상으로 해서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새롭게 구독을 하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짚고 들어가면, 단기 매매는 이렇게 제가 보는 기준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시는 겁니다. 갭상승 시작하는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보시고, 개파락 시작하는 거는 후순위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락 시작했다고 해서 영영 안 보는 게 아니라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보합까지 끌어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5종목 정리해드린 5종목이 하락일 때는 그 중에서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는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우선순위는 상승하는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 쌍바닥 확인하고 진입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적절은 언제나 오르니까 최근 장에서 HLB 제약 보이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장대 양봉 뻗을 때는 일단 챙기고 나오시는 거를 습관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 이상 나오는 하락에는 다음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다. 그러면은 일단은 대응을 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다음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3%를 두려워하시면은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6%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파동의 하락 파동만을 우리는 리스크로 감안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단기 매매 우선순위니까 당일 제가 종목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당일 기준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고, 스윙이나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은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매일 대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꼭 지켜서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제 정리해드렸던 이 5종목들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1분 봉상의 흐름이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이렇게 쭉 장대 음봉을 만들고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상승 눌림형으로 해서
잘 줬습니다. 이런 데가 충분히 줬죠. 이렇게 짧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거의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눌림을 주고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곳을 매수 타점으로 보실 수가 있으셨을 테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별로 안 돼 보이지만 7% 이상입니다. 거의 8% 가까운 수익률이었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못했다 설령 했더라도 이런 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도 5%입니다. 그래서 8% 이거를 매매를 못 하셨더라도 충분히 두 번의 매수 타점에 대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HLB 제약은 5% 이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노포커스인데, 제노포커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완만한 흐름을 보이면서 쌍바닥을 잘 그려줬고, 이렇게 다소 눌리는 흐름을 보였어요. 초반에 이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한 1.78 정도 되기 때문에 3% 기준은 부합되지가 않죠. 손절이 안 나갔을 테고, 뭐 이런데 안 사셨고 이런데 사셨더라도 어쨌든 11시 20분 정도의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7%입니다. 매수 타점도 여러 번 줬고, 이렇게 수익 기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줬고, 여기서도 수익 기회도 줬고, 그리고 장 막판에도 다시 끌어올려서 또 줬기 때문에 7% 이상 충분히 챙기실 수 있으셨을 테니까 7%로 표기를 했고요. 한미약품은 손절 대응이 나가셨을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근데 이제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단기 매매 기준이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한미약품은 시작하자마자 7% 상승을 출발을 하고서 분봉상 거의 쉼없이 이렇게 내렸었죠. 이렇게 급격하게 내리는 종목은 매수 고려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종목들은 애초에 후순위로 두셨을 테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었다면은 이 종목은 매매를 안 하셨어도 맞지만, 만약에 들어가셨더라면은 여기서 뭐 특별한 반등 없이 쭉 흘러내려서 이 부분이 한 3%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 대응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로 표기를 했고요. 다음 노르홀딩스. 노르홀딩스는 한미약품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초반에 하락 출발로 쉼없이 내려갔지만 눌리고서 이 종목은 상승 기회를 줬죠. 그래서 여기 이 노르홀딩스는 충분히 매도 기회를 여러 번 줬기 때문에 2% 이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일로보틱스가 오늘 가장 크게 움직였는데, 상승 눌림도 제일 FM적으로 잘 줬고, 시세 수익 기회도 여러 번 줬습니다. 여기서도 줬고, 물론 이 종목 특성상 이렇게 장대 음봉을 자주 보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일봉상 종가로 봤을 때는, 유일로보틱스 종가로 보면은 자리를 잘 지키면서 마감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는 들어갔더라도 최대한 눌림으로 진입을 하셔야지만이 수익 기회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손절 대응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쌍바닥 이 오른쪽 엉덩이에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테고, 이런데나 이런데 뭐 어디를 매도를 하셨더라도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15%, 11%에서 15% 이상까지 수익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평균적으로 한 8%로 표기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HLB 제약 5%, 제노포커스 7%, 한미약품 마이너스 3%, 노르홀딩스 2%, 유일로보틱스 8%, 해서 총 19%의 누적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셨고, 강조드리지만은 이 종목들을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수익을 취할 수가 없고, 모두 이렇게 7%, 5%, 뭐 2%, 8% 이런 식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고, 뭐 특정 종목에서 좀 여러 번 매매를 한다거나, 내가 이 종목이 좋아서, 예를 들어 유일로보틱스가 좋아서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를 했지만 또 다시 재진입을 해서 매도를 한다거나 뭐 하는 식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종목들을 다 수익을 못 취하더라도 특정 종목에서 분명히 수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 이상 뭐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상관없이 선택과 집중해서 수익을 만드셨다면 100점짜리 매매를 하셨다라고 스스로 칭찬을 하고 만족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런 한미약품이라는 손절 기회도 굳이 손절을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셨다라면 매매를 애초에 안 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매도의 타점이, 만약에 제가 정리해드린 종목 안에서만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셨다, 혹시 손실을 보셨다 하시면은 분명히 매수 종목은, 매매 종목은 제가 정리를 해서 해소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매매 타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 타점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시면은 아래 댓글 하단에 오픈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이 종목들 안에서도 매수 매매에 대한 기준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바로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어제랑 정리해드린 종목이랑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최근 장이 가는 종목이 또 특히 가는 상황이니까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루온이라는 종목부터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루온, 유일로보틱스, HLB제약, 유신, 에코플라스틱 이렇게 5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변동성은 그렇게 뭐 깔끔하다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이런 장대 음봉이 계속 빈번하게 나오는 종목이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올려서 잘 마무리를 했지만 분봉상으로는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했을 때. 근데 이제 장 마감하고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유일로보틱스. 전에 영상에서 정리해드렸던 종목이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잘 마무리를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지만 아직 그 봉 길이가 그렇게 길다라고 볼 수도 없고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이 터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추가 상승이 시작을 한다면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상황이니까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HLB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 무너졌다라고 볼 수 없고 거래대금이 다소 이제 이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 나왔지만 충분히 내일 상승 출발로 해서 가면은 이 윗꼬리 고가 테스트 한번 하면서 상한가 이상 이렇게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으니까 HLB제약도 전에 영상에 이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유신은 한동안 정리해드렸던 종목은 아닌데 심리적인 지지선을 지금 최대한 근접해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제한적이고 위로는 이렇게 많이 수익 기회가 열려 있으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막판에 그리고 시간에까지 해서 자리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관심 있게 보시면은 이 음봉을 만약에 잡아먹는 강한 이제 흐름을 보이면은 이런 윗꼬리 부분 47,600원 이상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코플라스틱. 뭐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또 자리를 잘 만들고 있는데 에코플라스틱이 그나마 제일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자리를 그래도 제일 잘 만들고 있다. 플라스틱 관련주 중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마감을 이렇게 잘 해줬고 이런 매집 흐름을 보이는 봉을 거래대금 없이 눌러놨고 그 다음 다시 회복을 빠른 시간 안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을 넘어서면은 그 다음에 매물대는 바로 그 다음 많이 위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많이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밑으로 이제 지지 구간을 제한적으로 잡아 놓으면은 충분히 수익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어제 정리해드린 종목은 전에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종목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뭐 내일 이제 정리해드린 종목 이 종목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미지수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든다면 앞으로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꾸준히 보셔야겠죠. 그러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종목들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안에서도 매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경험하신다, 손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 종목은 제가 분명히 해소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타점에 분명히 뭔가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방 링크 입장하셔서 이 종목들 안에서도 어떤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이제 제가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내일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영상 업로드가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종목 정리해드린 것도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해서 만약에 추세 이탈이 없으면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이 전에 정리해드린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그 전전날 정리해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됐거나 뭐 음봉 마감을 했는데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하는 종목은 꾸준히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영상 업로드가 안 될 거니까 제가 이전에 정리해드린 종목이나 최근에 정리해드린 종목 위주로 해서 그 다음날도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이제 이틀 뒤에 목요일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